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통풍은 단순히 급성 통증을 완화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통풍 치료는 복잡하다는 얘기죠. 정확한 진단부터 장기적인 관리까지 통풍 치료는 철저한 계획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따라와 보시죠. 통증만 잡으려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통풍을 제대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치료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풍 치료의 첫걸음은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됩니다. 당연한 거죠. 어떤 질병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통풍은 혈액 내 요산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명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풍의 증상은 다른 관절염하고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치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요산 수치를 확인하고 관절에서 발생하는 염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이때 관절의 검사를 통해서 요산 결정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질환들과의 구분을 위해서 엑스레이, 초음파, CT 같은 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단계에서 통풍이 확진되면 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급성 통풍 발작, 즉 엄청난 통증은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건데요. 이때 신속한 통증 관리가 필수적이죠. 일상생활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강력한 항염증제, 그리고 진통소염제죠. 그리고 코리친을 사용해서 콜킨, 염증과 통증을 빠르게 완화시킵니다. 이때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기도 하고 해서 빠르게 통증을 완화시키는데요. 급성 발작 시에는 피검사를 통해서 동반 질환이나 합병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장 문제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이러한 질환이 통풍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같이 치료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급성 통증을 신속하게 완화하고 이후의 치료를 어떻게 이어갈 건지 결정하는 것이 급성 통풍일 때, 즉 갑자기 통증이 나타났을 때 핵심적인 치료 방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급성 통풍 발작이 가라앉은 후에는요, 또는 급성 통풍 발작이 진행되는 그 시기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통풍의 재발 또는 통풍의 진행을 방지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의사는 요산 강화제를 처방합니다. 요산 강화제는요, 알로피리놀, 페북소스타트, 상품명으로는 자이로릭, 페브릭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걸로 혈액 내 요산 수치를 낮추어서 요산 결정이 다시 형성되거나 이렇게 진행되거나 그런 걸 방지하는 거죠. 녹아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요산 강화제를 시작하는 시기는 신중히 결정돼야 되죠. 보통 급성 발작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요산 강화제를 시작하면 통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발작 후에 1, 2주 후에 요산 강화제를 시작한다고 예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통증이 심할 당시 그때도 요산 강화제를 같이 처방을 합니다. 같이 처방을 하는 장점이 뭐냐? 일단 같이 처방을 한다고 해서 통증이 확 올라가지 않아요. 예전에는 통증이 확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연구 결과 통증이 올라가지 않고 그때부터 요산 강화제를 처리하면 하루라도 그 요산이 빨리 낮춰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부터 요산 강화제를 먹으면 환자들이 더 잘 따라온다. 그래서 요산 강화제를 예전에는 아플 때는 안 먹었는데 지금은 아플 때부터 같이 처방을 합니다. 특이한 경우에는 요산 강화제를 같이 처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같이 처방을 하는 것이 요즘은 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것은 지금은 같이 처방하는 걸로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요산 강화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후에는요,
정기적인 피 검사를 통해서 요산 수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아주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중요합니다. 치료 초반에는 2주 간격으로 피 검사를 진행하고요. 요산 수치가 치료 목표 범위에 도달하는지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페브릭 같은 약은 너무나 빨리 요산 수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환자가 요산 수치가 너무 낮으면 요산 통풍 발작이 너무 이렇게 막 일어나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절해서 할 필요가 처음엔 좀 있습니다. 요산 수치가 정상 범위에 도달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간이나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치료 방법을 조절할 수 있죠. 치료 과정에서 뭐 간 기능, 신장 기능, 약물의 부작용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의사는 약물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새로운 약물을 추가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요산 수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통증도 같이 억제하는 그런 중요한 과정입니다. 5번째, 통풍은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요산 수치가 정상 범위로 쭉 안정되는 것 같으면요, 2개월 간격으로 피검사를 실시하고 약물 처방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또 안정되는 것 같으면요, 그 다음에는 3개월, 완전히 안정돼서 통증도 없고 6개월 간격으로 계속 피검사하고 약물 처방 반복하죠. 피검사를 계속 하는 이유는요, 통풍의 합병증 때문에 혹시나 약물이 합병증이 아니에요. 약이 나쁘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약이 특별히 신장이나 간을 그렇게 나쁘게 만들지 않습니다. 통풍의 합병증이 약을 처방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진행됐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보면 통풍의 합병증 때문에 신장 기능의 수치가 들락날락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상 범위를. 그러면 이런 분들은 보다가 다른 환자가 다른 특별한 원인이 있어서 또는 특별한 원인이 없어도 신부전으로 넘어가는지를 관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피검사를 하고 통풍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1년, 2년 지났는데 신장 기능 좋고 간 기능 좋고 특별히 다른 문제 없고 하면요, 그때는 좀 건너뛰어도 되죠. 한 1년에 한 번만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간당간당한 분들, 신부전 한 2기, 3기, 특히 3기가 가장 많은데요. 3기가 된 분들은요, 꾸준히 피검사를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통풍 치료는 정확한 진단, 신속한 통증 관리, 요산 수치 조절, 정기적인 경과 관찰과 장기적인 관리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통풍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물론 환자들이 관리하는 건 아니고 의사들이 관리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여건상 아직 의사 선생님들이 모르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통풍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직접 알고 환자분들이 본인의 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알기를 제가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계속 찍고 있고,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어떤 데 새벽에도 찍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는 겁니다. 진짜 새벽에도 작업할 때가 많아요. 3시까지. 신경외과 의사로서 평생 살린 분들이 많은데 그 살린 모든 사람을 다 합쳐도 통풍을 제가 여러분들께 빨리 전달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통풍 환자가 통풍을 제대로 알고 치료를 한다고 하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이 너무 욕심나는 부분이고, 사람을 살린다는 숭고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힘을 써서 이 밤중에도 열심히 이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정말 여러분께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노력하시고 약만 잘 드시면 되는데 이걸 왜 못하고 여러분들의 몸을 망치고 수명을 깎아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지식은 잊어버리고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정보, 올바른 지식으로 몸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풍전도사 털보이사였습니다.